안녕하세요. 시속 40대입니다. 오늘도 리페어 다이어리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동료가 기존에 하던 작업 그만두고 다른 폰 먼저 수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들고 있는 폰은 아이폰 10이고요. 전면 스크린이 깨졌고 후면 글래스도 깨졌습니다.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하우징 교체보다는 글래스만 교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제가 받은 폰 같은 경우는 하우징이 좀 문제가 있어서 통으로 하우징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약 30분 정도 걸리고요. 손이 좀 더디신 분들은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작업입니다. 작업을 시작을 하려면 하단의 나사 2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액정을 분리할 수가 있고요. 나사 2개를 푼 다음에는 이제 헤라 가지고 액정을 본체로부터 들어 올려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오른손에 쥐고 액정을 오픈하는 헤라는 아이픽스잇이라는 회사에서 판매되는 제품이고 저 헤라 같은 경우는 장점이 탄성이 좋고 단단하면서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서 싼 제품들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보다는 훨씬 좋아요. 액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애프터마켓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오리지널 제품을 껴드리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액정이 훨씬 더 가격이 높겠죠. 아무래도 오리지널 액정이랑 애프터마켓 액정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선명도도 차이가 나고 터치감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전면 유리 강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왕이면은 그 비용을 좀 더 들이시고 오리지널 액정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대부분 애프터마켓 제품들은 떨어뜨리는 경우에 거의 한 방에 많이 깨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몇 번 떨어뜨려도 잘 안 깨져요. 지금은 이제 배터리를 떼어내기 위해서 배터리 하단에 붙어 있는 양면 테이프를 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양면 테이프가 단단하게 붙어 있고 잘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탄성도 좀 약해서 조금만 세게 당겨도 잘 끊어지고요. 그래서 보통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나 아니면은 드라이기나 열풍기로 뜨겁게 달궈서 떼기도 하죠. 지금 보니까 저는 이제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을 해서 좀 쉽게 떼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헤라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거고요. 페인트 가게에서 1,000원 주고 샀습니다. 저는 최대한 일을 할 때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런 거 하나 떼는데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별로 안 좋죠. 작업 능률도 떨어지고. 도구는 좀 좋은 거를 쓰는 편입니다. 근데 저의 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기서 주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한 도구들은 제가 가져가서 쓰고 있는 중이에요. 드라이버도 제 거를 쓰고 싶은데 괜히 또 제 거 가져와서 쓰면은 유난스럽다고 좀 느낄까봐 그냥 주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분들이랑 그 미국 소비자분들이랑 좀 차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 소비자분들은 거의 뭐 99% 거의 뭐 정품 액정을 찾으십니다. 똑같은 걸 찾으세요. 근데 이쪽 미국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품이든 애프터마켓 제품이든 잘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알아서 껴주겠지 생각을 하고 그냥 잘 동작만 하면은 좋다고 하고 찾아가십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오리지널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대체적으로 한국 소비자분들이 좀 까다롭고요. 여기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액정을 교체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오리지널 제품을 요청을 하세요. 그럼 가격은 더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뭐 사장님들 분께서는 이제 유리만 깨진 액정의 경우에는 값을 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액정 교체나 뭐 하우징 교체는 댁에서 부품 구하셔가지고 직접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액정 교체는 뭐 천천히 하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우징 교체도 마찬가지긴 한데 직접 하시는 거는 비춥니다. 이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나사 조이는 것부터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게 조금만 힘줘서 세게 돌리다 보면은 그냥 부서집니다. 보드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모르고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고장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비용을 좀 아껴 보시겠다고 직접 하셨는데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하우징 교체 같은 경우에요. 케이블 끊어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 아이디 관련 부품을 떼어내다가 이제 케이블 절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페이스 아이디가 동작을 안 하게 되죠. 이 아이폰 쓰는 이유는 페이스 아이디의 편함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끊어지게 되면은 뭐 중고가도 엄청 떨어지죠. 팔리지도 않습니다. 잘 페이스 아이디가 고장나게 되는 경우에. 저는 뭐 이 직업을 거의 8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부품 탈거나 조립은 아주 쉽게 합니다. 근데 직접 영상 따라서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 30분 할 거를 아마 5시간, 6시간 하시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또 예전 모델 같은 경우 뭐 10 이하의 모델들, 뭐 A 플러스 그 밑에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나사를 조금만 이렇게 힘줘서 돌리게 되는 경우에는 보드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모델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10 이하의 모델들은 이제 고장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상을 제가 약간 대각선에서 찍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보이죠. 제가 이제 거치대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거치대를 장착을 하고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업장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세팅하고 찍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장은 뭐 찍어도 된다고 허락을 흔쾌히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목소리는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그런 내용의 통화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목소리는 이제 음속으로 놓고 배경음악을 깔고 제가 나레이션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수리에 관한 얘기 말고 LA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일하는 스토어는 LA 다운타운 701 S 사우스 브로드웨이에 있습니다. 7번가인데요. 이쪽은 좀 위험합니다. 제가 있는 쪽이 위험한 게 아니라 다운타운이 좀 위험해요. 낮에는 좀 괜찮은데 밤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처에 이제 스키드로우도 있고요. 스키드로우 많이 들어보셨죠?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은 동네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밤만 되면은 다운타운으로 넘어와서 뭐 강도짓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구걸을 한다든지 괜히 일반인분들한테 시비를 건다든지 이런 일이 상당히 잦습니다. 대낮에도 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은 그 주얼리 상가 옆에 있는데 그 주얼리 상가 쪽에서 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얼마 전에는 그 기관총 3개를 들고 강도 3명이 들어와서 대낮에 보석 상가를 털어갔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끔 좀 이상한 애들이 들어와서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칼 들고 위협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가게에는 기본적으로 페퍼 스프레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대비하기 위해서 호신용 도구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칼보다는 제가 봤을 때 호신용 스프레이가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칼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치하면서 찔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페퍼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 1, 2m에서만 이걸 뿌려도 상대방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공격 불능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눈에다 뿌리게 되는 경우에. 그리고 그 스프레이 냄새를 맡게 되면은 호흡이 되게 곤란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호흡하기가. 한 2, 3m 안에서 뿌려도 정말 괴롭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요. 페퍼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뭐 한국 돈으로 한 1, 2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거 한두 개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가게에 이제 남자 3명, 4명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미친놈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요. 하루에도 뭐 정신 이상자들이 4, 5명씩 들어오곤 합니다. 뭐 큰 소리는 안 칩니다. 저희가 그냥 나가라고 조용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 나가긴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대응을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뭐 저희 가게가 다 닫았을 경우에 뭐 불을 지른다거나 유리를 깨고 간다거나 뭘 던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은 잘 안 해요. 그냥 좋게 말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한국이랑은 달라서 물리적인 충돌을 하게 되면은 정말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 총기 사건이 4-5건씩 기본으로 일어나는 곳이 LA예요. 얼마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코리아타운 쪽에서 계속 총기 사고가 일어났죠. 미국이 뭐 한국처럼 안전할 거라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한국 경찰에 비해서 이제 미국 경찰의 공권력은 상당히 세죠. 이제 미국 오셨을 경우에 뭐 경찰이 뭔가를 제지하는 경우에 잘 따라야 됩니다. 잘못하면 총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차를 이제 멈추라고 했을 때는 파킹을 하고 내리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창문만 내리시면 돼요. 내리셔도 안 되고 급하게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다 총 맞습니다. 한국 경찰은 힘이 없죠.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 너는 왜 그렇게 위험한 데서 일을 하느냐. 저는 도시가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돈을 벌려면 사람들이 모이는 길목에 있어야죠. 사람들이 모이는 길목이란 돈이 모이는 길목입니다.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일하는 스토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손님이 꽤 많은 편입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손님은 뭐 한 50명에서 100명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그 중에서 뭐 수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품을 사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다양한 손님분들이 계십니다. 그 웃긴 건 또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앉아 있으면은 물건 같은 거를 개인이 쓰던 물건들 가져와서 혹은 박스를 까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가져와서 저희한테 팔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들어와요. 여기 핸드폰 수리점인데 정말 많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약간 노숙자 같은 분들이 뭔 제품을 많이 들고 오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 저기 마트 같은 데서 훔쳐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편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저 사람이 저거 어떻게 저런 새 제품을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그런 제품들을 들고 와서 저희한테 팔아요. 폰 같은 경우에는 뭐 비밀번호 모르거나 아이클라우드 잠기거나 이런 건 저희가 살 수는 없고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에 뭐 가격은 많이 안 쳐주죠. 여기가 뭐 중고 장터 같은 느낌이에요. 있다 보면은. 네. 너무 많이 들고 옵니다. 생활용품 같은 거. 옷 같은 거 자기가 입던 거나 혹은 어디서 이제 안 입는 옷 가져와서 사달라고, 매입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요. 신발, 옷, 뭐 가전제품 별거 다 들고 옵니다. 저 핸드폰 가게인데 그런 거 저희한테 팔러 와요. 수다를 떨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하우징 교체가 완료가 됐네요. 지금 기존에 붙어있던 이제 방수 테이블 제거를 하고 새 방수 테이블 붙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정을 덮어주면 수리가 끝나는 거고요. 영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